안녕하십니까, 범쌤입니다. 네, 오늘 무역영어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역영어 시험을 이제 응시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번 시험 준비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접수하는 곳은 어딘지, 몇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만약 혼자서 하기에, 강의에 의존하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 무역영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보고, 저 또한 무역영어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으로서, 합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도 없이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으로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전략적으로 그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합격점을 넘겨서 손쉽게 합격할 수 있는 좀 합격 비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시험이 정기 시험이 아니라 상시 시험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이후부터는 매주 시험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험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 적어볼 텐데요. 우리 무역영어, 무역영어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는 먼저 접수입니다. 접수를 어디에서 하는지가 포인트인데, 대한상공회의소. 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어디를 들어가셔야 됩니까? 자격평가단. 네. 자격평가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시험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일단 시험 접수를 하시는 건데요. 두 번째, 일단 우리 시험은 급수가 1급, 그 다음에 이제 2급, 그 다음에 3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수의 구분은 곧 난이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2021년부터는 이 시험이 원래는 1년에 3번이었어요. 원래는 이 시험은 1년에 원래는 3번을 보는 시험이었는데, 이제 요게 사라지고 이제 1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상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상시 시험 하니까 뭐 떠오르세요? 어학시험 매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도 매주 혹은 격주로 해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 점수와 조금 같은 느낌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무역과 관련된 영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무역 분야에 굉장히 특화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은 실질적으로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있으세요.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영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요, 영장문. 세 번째는요, 그렇죠, 무역실무가 되겠습니다. 무역실무. 이렇게 세 과목인데, 이렇게 이제 25문제씩 해서 7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1번과 2번은 모두 영어로 치는 시험이고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한글로 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역과 관련된 내용, 실질적으로 문법을 건드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무역에서 행하여야 할 어떤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무역 서신, 무역 서류, 그 다음에 어떤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것도 영어로요. 뭐 문법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면 사실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된 겁니다. 네.
어휘 능력을 테스트한다기보다는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테스트하는 게 맞는데 1과목과 2과목은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영어로 시험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무역 실무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한글로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거는 한글적인 부분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그 마스터된 내용을 영어로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과목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당 40점 이상인 거를 충족시킨 후 이게 있습니다.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지만 합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평균이 70점, 80점 돼도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되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과락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점이 넘은 채로 평균이 60.1, 60.2, 60.3이 나와도 합격한 겁니다. 왜냐? 60점이 나와도 합격입니다. 60점 이상이다 보니까 60점 이상, 60점 이상이다 보니까 합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역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무역 실무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영장문, 영문 해석은 일단 주로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내셔서 점수를 50에서 60 중반 사이로 일단 잡아주시고 요 무역 실무에서는 과목을 거의 한 80점 이상을 맞아주셔가지고 60점 언저리에서 합격해 주시면은 크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이 가볍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또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책을 보시면은 실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 이건 수험서라고는 하지만 핵심 요약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수험서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담아야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 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요 책 2020년 요거 이제 그 A+ 무역영어 요게 이제 우리 사이트에도 안내가 되어 있겠지만 요 교재를 중심으로 할 텐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겁니다. 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거예요. 나오는 것만. 왜냐면 이거는 수험서이긴 하지만 핵심 요약한 부분들로 따로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한다면 그거를 키워드로 정리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도 전체적으로 책을 전체 다 볼 필요 없이 저랑 체크한 부분 보시고 체크한 부분에 제가 정리해드린 그것만 보신 다음에 그것만 따로 필기하셔갖고 하나의 단권화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뭐 시험 보기 전에도 그거 갖고 들어가셔가지고 소설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뭐랄까요, 수험 기간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요 이제 이론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것만 체크하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거는 이제 이론 내용을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하면서 딱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영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영어 부분인데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무리 없이 해석을 해서 푼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베스트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시험이라는 건 뭐에 쫓기죠? 시간이라는 거에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만 무한정하다면은 아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시간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면서, 왜냐면 이 시험은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 없이 75문제를 75분 쫙 갑니다. 예, 90분으로 알고 있어요. 90분. 1시간 90분 정도를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75문제를 한 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분 같은 것도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전 급해서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럼 화장실 가셨다가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예. 왜냐? 한 번 시험장을 나간 이후에 재입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제 그 시원한 마음으로 예, 화장실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은 그렇죠. 수분 같은 건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바짝 문제 푸셔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시험은 조기 퇴실이 가능해요. 조기 퇴실. 즉 문제를 다 푼 사람들이 한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그거는 아마 전국이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나가시면 이제 먼저 돌아가시는 거는 시험지 제출하고 이제 그 답안지 제출하고 참고로 우리 시험은 시험지는 못 가져갑니다. 시험지는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지 관련하여서는 수험표, 여러분이 시험장에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가실 텐데 그 수험표 뒷면에다가 답을 적어서 나오는 건 허용이 돼요. 단 문제는 적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적으면 문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답을 적어가는 건 상관이 없고 그날 시험이 마친 뒤에 시험이 끝나면 오후에 답안과 시험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디서 여기? 접수한 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가채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채점이라는 거는 임시 답안이긴 하지만 이 임시 답안이 문제가 없으면은 확정 답안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임시 답안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틀리게 해줄까요? 더 맞추게 해줄까요? 임시 답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틀린 거를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답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데 이의 신청, 이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하는데 누가 정답을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맞죠? 틀린 문제, 이건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문제 오류가 있다. 전원 정답 처리해달라고 맞게 해달라. 정답 처리해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채점한 결과가 나중에 확정 답안 발표 시에 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원 오답이 아니라 전원 정답 처리되면은 당연히 점수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답안에서 합격이라면 진짜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시험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기출문제는 꼭 한 번씩 풀어봐야 되는데 아시겠죠? 기출문제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기출 풀어주는 남자, 유튜브 기출 풀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거기서 기출문제는 무료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출 풀이를요. 물론 영어와 한글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시험이니까 절대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고 풀어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궁금증을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제 이메일을 통해서도 주셔도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질문 주시는 거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거의 즉답을 할 수 있게 실시간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따라서 무역영어 시험은 특히 무역 분야에 진출할 때 어학 점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모든 자격증을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자격증을 안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내 자랑, 내 강점, 내 이야기를 먼저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많아야 됩니까? 자격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꼭 이 시험 준비하실 때 제 강의에서 핵심만 추린 강의를 듣고서 시험에 응시하신다면은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큰 불안감은 없을 거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OT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더 나은 사항은 제가 또 이론을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한상공회에서 자격평가단 들어가시면은 더 나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현재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들 한번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